다시 65번. 두 함수,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두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럼 일단 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는 걸 이용해 A 값부터 먼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방정식을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이 x제곱 플러스 a라고 놔놓고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아니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a의 값을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은 a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아니 fx라고 두면 안 되죠. 얘를 뭐라고 두고 hx라고 두고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y꼴 a가 어떻게 지나가야지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2x를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거야. 즉 얘가 어차피 이거 이꼴 0이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하고 0 하나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지금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거든요. 4제곱항하고 제곱항하고 상수함밖에 없으니까 제가 우함수야.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극소값 두 개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극대값 되는 걸 이렇게 찾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고 이때 극대랑 극소가 되는 점이 0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 여기는 0 이렇게 생긴 놈이거든. 따라서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y꼴 a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건데 얘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어서 이게 0,-1이었으니까 이 놈이 뭐가 되냐? y꼴 a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때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fx랑 g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요 a를 마저 넘기면 나는 fx랑 g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여기를 x축으로 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 이제 마이너스를 이게 지워지는 거잖아. 얘랑 지워지고 나면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0 이렇게 된 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는 0보다 크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그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고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요 넓이가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뭘 그린 거냐면 이게 x축이 된다는 건 요 그래프가 y꼴 fx 빼기 gx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한번 fx가 2분의 1 x 4제곱 빼기 x제곱 빼기 1이었고 빼기 gx가 x제곱 빼기 1이었어서 빼기 1 빼기 1이 사라지고 얘가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 요놈이 x축이 되면 돼. 맞죠? 나 계산 안 틀렸죠? 이상해 여기 책 내가 여기 수능 특강 저거 책이랑 보는데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맞아? 이거 저건가? 예제인가?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맞지? 아니 이렇게 되면 그림이 여기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얘가 2분의 1로 이렇게 묶잖아? 그럼 2분의 1 x제곱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라. 에이 그래프가 이게 아니네. 맞죠?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미안해 다시 그릴게요. 이게 아니고 쟤는 마이너스를 빼고 그린 거라 얘가 이렇게 넣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미안해 다시 그릴게요. 어쩐지 내가 지금 그래프가 이상하다 했더니만.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만나고 올라가서 찍고 내려가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생긴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0일 때 0이고. 그래서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적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넓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이 넓이는 어차피 양쪽이 대칭인 모양이라서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 2배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의 dx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두고 얘를 적분해주면 5, 2 10분의 1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3분의 2의 x의 세제곱에 0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2를 집어넣으면 10분의 32 약분하면 5분의 16 마이너스 여기는 3분의 8이 16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15로 통분하면 48 마이너스 80 그러면 마이너스 32 64 답은 15분의 64 얘가 답이 돼야겠네요. 그치. x축이 위로 올라가야지 아래로 내려와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요 hx 그래프 있지? 저 hx의 그래프는 어디가 x축이었냐면 여기가 저놈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이꼴 0에서 극대값인데 걔가 0이 되는 거 맞죠? 거기서 마이너스 1 내려간 거니까 그 그래프는 hx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긴 게 여기가 x축이니까 이게 x축이면 이게 fx 빼기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y 이꼴 fx 빼기 gx의 그래프가 되면 x축이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이때는 요 그래프가 y 이꼴 hx의 그래프는 x축이 여기 있는 경우야. 됐어? 그래서 요 놈이 y 이꼴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때는 얘가 y 이꼴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로 1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x축이 거꾸로 내려와서 여기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야. 됐죠? 그래프가 달라지진 않아. 왜 달라지지 않냐면 상수항 빼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됐니? 여기 봐봐라. 여기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여기도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달라진 게 없죠. 상수항만 다른 거지. 상수항만 다른 거면 x축의 위치만 다른 거야. 그림이 달라지진 않아요. 모양은 똑같아. 됐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마이너스에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를 x축으로 그려갖고 잘못 생각했는데 여기가 x축이 아니라 여기가 x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fx 빼기 gx는. 자, 다음 66번. 66번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그릴까봐 친절하게 그래프를 줬죠. 그래서 66번은 두 곡선 y는 x3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3하고 y는 x제곱 더하기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겼고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꼭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야. 그때 어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냐면 여기랑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서 적분한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먼저 필요하겠지.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두 곡선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3하고 우리 뭐하고 x제곱 더하기 x가 만나는 점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일단 x에다 뭐 집어넣으면 0 되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지. 맞아요? 그래서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될 거니까 쟤를 인수분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 그럼 마저 인수분해주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럼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3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1 여기가 x 이꼴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나는 저 넓이를 구하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3차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즉 얘를 접근하면 되는 거죠. 요게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dx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되니? 뭘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2차에서 3차를 빼.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지? 그럼 여기다 부호만 바뀌는 놈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dx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래끝 위끝이 절대값이 같은 놈이 아니니까 그냥 이것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뭐 어떻게 해갖고 조금 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접근한 거에서 어쩌고저쩌고 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귀찮게 그냥 이거 그냥 접근해주면 돼요. 4분의 1 x4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는 그냥 접근해주면 되고 요 오른쪽 거 접근할 때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이랑 x는 어차피 0이 될 거라 얘 빼고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배의 그리고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오른쪽 건 빨리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1에서 마이너스 3의 4제곱 81을 빼요. 그럼 마이너스 80 앞에 4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0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을 빼 그러면 26 그래서 플러스 26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빼 그럼 1 빼기 9니까 마이너스 8 앞에 마이너스 2분의 있으니까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2가 될 거고 거기서 빼기 3을 했으니까 빼기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플러스 26 그 다음에 3 빼기 1은 2 곱하기는 4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가 돼? 8 얘가 답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쟤는 일단 방정식을 풀어서 만나는 점을 찾고 그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에서 뭐를 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에서 뭐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67번 볼까요? 자연수 n과 n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가 x제곱 빼기 lx와 두점 p n, 0
Q는 t,0이 있다. 곡선 y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곡선 y꼴 fx와 선분 pq 및 그 다음에 직선 x 이꼴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a와 b가 똑같아지는 실수 t의 값을 an이라고 할 때 시그마 n 이꼴 1부터 8까지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a와 b의 넓이를 따로 구해도 되기는 하거든. 일단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n까지 넓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x fx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여서 적분을 해준 거. 우리 물론 이 넓이를 한 방에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6분의 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6분의 1 곱하기 n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니까 6분의 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b의 값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n부터 t까지. 얘는 양수니까 x제곱 빼기 nx dx를 해준 거거든. 됐어?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x 제곱에다가 우리 n 집어넣은 거에서 t 집어넣은 걸 뺀다. 그럼 얘가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n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n 세제곱인데 뺐으니까 플러스 2분의 n 세제곱. 그래서 얘가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t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6분의 1 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근데 그거랑 뭐랑 똑같아진대요? a 6분의 1 n 세제곱이랑 똑같아진대. 그럼 얘랑 약분돼서 날아가는 거고,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n t 제곱이 0이 되는 거라, 내가 이걸 뭐로 묶어주면 t제곱으로 묶어주면 2t 빼기 3n은 0이 될 거고, 따라서 나는 t의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3n 내가 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t의 값을 an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그때 시그마 n 이꼴 1부터 8까지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 이꼴 1부터 8까지 an 2분의 3n을 구하면 2분의 3에다가 n이니까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공식은 기억나지? 그래서 시그마 공식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 2는 4, 얘랑 약분하면 2, 3은 6, 9, 답은 얼마가 돼? 54?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 그런데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차함수기 때문에 적분을 해서 a나 b를 구하는 게 쉬우니까 저렇게 한다고 쳐요. 되니? 근데 제가 3차가 되거나 막 4차가 되거나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 자, 그럼 얘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요 넓이랑 이렇게 해서 요 넓이랑 똑같다고 돼 있는 거잖아. 되니? 그럼 이게 똑같다고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은, 정적분을 한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 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한 거는 요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인 놈이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는 이 넓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넓이 두 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a와 b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요 함수가 x제곱 빼기 nx였잖아요. dx를 한 게 0이 된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nx 맞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x제곱에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nt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라, 뭐로 묶어주면은 t제곱으로 묶어주면 3분의 1 t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점을, t가 0은 아니니까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t 이꼴 2분의 3n이 된다. 이렇게 한 방에 나오는 거야. a와 b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가 똑같다고 할 때는 보통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게 맞는 거예요. 저게 훨씬 간단한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넓이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적분해서 0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t의 값이 2분의 3n이 되는 건 넓이를 a와 b를 각각 구해서 구하던 아니면 이렇게 0부터 t까지 적분한 게 0이 된다고 해서 t의 값을 구하던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음 68번. 얘는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거기 4분의 1 x 세제곱이 있대. 그럼 4분의 1 x 세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y 이꼴 4분의 1 x 세제곱 이걸 fx라고 두면 여기에 직선 y 이꼴 x가 있어서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우리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역함수를 g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gx인 거야. 따라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저기 아까 그 색칠된 부분, 그 부분이 나오는 거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y 꼴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요거 넓이 한 개 구해서 내비하면 되는 거거든. 다른 건 못 구해. 저것만 구할 수 있어. 왜? 4분의 1 x 세제곱의 역함수 구할 수 있긴 하거든. 여러분들 지수를 이용하면 4분의 1 x 세제곱의 역함수를 못 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적분을 못 해요. 됐어? 그래서 얘는 y 꼴 x에서 4분의 1 x 4제곱을 빼갖고 적분한 거를 몇 배를 해주면 4배를 해주면 거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됐어? 그럼 일단 어떤 점의 좌표가 필요해? 어디까지 적분할 거를 알아야 되니까 저 점의 좌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4분의 1 x 세제곱하고 x가 똑같다고 넣는 거야. 그럼 4를 곱해서 이항하면 x 세제곱 빼기 4x는 0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가 0이 될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x 이꼴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게 x야. 위에 거. 항상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x 빼기 아래 거는 4분의 1 x 세제곱이 dx.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다고? 4개가 있다고.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에다가 곱하기 이거 적분해주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가 또 내려오니까 16분의 1 x 4제곱에 0부터 2까지고요. 그러면 4 곱하기 2의 제곱에서 2분의 1 해주면 2, 그 다음에 2의 16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은 얼마가 돼? 4, 얘가 답이죠. 근데 시그마 공식 한 번만 더 써주시면 안 돼요? 시그마 공식? 저기서 선생님이 쓴 시그마 공식은 이거예요.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제곱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요거 3개였어요. 시그마 공식. 그 중에 선생님 맨 위에 거 쓴 거예요. 자, 다음 69번.
이거 이번에 모의평가 볼 때도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데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 됐니? 다시 내가 이거 한번 싹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치 함수 점 P의 위치를 xt, 속도를 vt, 그럼 vt는 x 프라임 t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가속도를 at, 그리고 at 가는 at, 그리고 이거 v 프라임 t 위치, 아니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 또 가속도가 나오는 거였었잖아. 됐니? 이때 우리 요거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구분하면 되는데, 우리 인테그랄 vt dt를 하면 얘가 xt가 되는 건 맞아. vt 속도를 부정적분을 하면 위치 함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 정적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해.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vt를 적분하면 xt가 될 거니까 xb 빼기 x a가 나오는 거야. 즉 b일 때 위치에서 a일 때 위치를 빼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줄여서 변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변위야. 변위는 실제 움직인 거리하고는 달라. 됐니? 얘는 처음 출발할 때의 위치와 도착했을 때의 위치의 차이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x가 a, 그러니까 t가 a일 때 어떤 점을 출발해서 막 움직이다가 b가 되는 순간, t가 b가 되는 순간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면 변위는 0이에요. 0. 실제 그 점이 움직였어도 똑같은 점으로 돌아왔으면 변위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움직인 거리가 0은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얘는 우리 뭐가 나오냐면 이게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vt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vt의 그래프와 t 꼴 a, t 꼴 b, 그리고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가 움직인 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vt의 그래프와 t 꼴 a, t 꼴 b, 그리고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다. 정적분은 우리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정적분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고, 실제 움직인 거리는 그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음수인 놈, 속도가 음수인 것은 양수인 것으로 바꿔서 적분을 해줘야 우리 제대로 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쟤는 위치 함수를 갖고 실제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만 분석해보면 적분 같은 거 안 해도 실제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기는 해요. 자, 일단 6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9번 문제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우리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t제곱 빼기 4t라고 주어져 있어요. vt가 t제곱 빼기 4t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시각 t 꼴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0일 때 t 꼴 0부터 t 꼴 3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일단 얘는 가속도 at가 2t 빼기 4가 될 거고요. 왜? vt를 미분해 준 게 가속도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속도는 요놈이 될 거고, 이 가속도가 0이 될 때요. 그럼 이 가속도가 0이 되는 건 t가 2일 때겠지. 그래서 t 꼴 0부터 t 꼴 3k까지니까 이게 k인 거잖아 지금. 이게 k인 거면 t 꼴 0부터 t 꼴 3k, 즉 6초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vt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아래로 볼록이고
t축하고 0과 4에서 만나는 이런 놈이거든. 그럼 일단 0보다 작은 쪽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쪽은 일단 지워주세요. 0보다 작은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간과 위치와 가속도는 항상 0에서 시작해. 그래서 어디가 될 때까지 6이 될 때까지 여기 어딘가 6이 있는데 요렇게 될 때까지 요때까지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움직인 거리는 요 넓이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4t의 dt가 될 거고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4까지는 음수니까 4t 빼기 t의 제곱에 dt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 인테그랄 4부터 6까지는 양수니까 그대로 t제곱 빼기 4t의 dt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넓이를 구하는 건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넓이만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은 이쪽만 할 거예요.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ft t제곱 마이너스 4t의 dt만 계산할 거야. 그럼 얘는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2t 제곱에 4부터 6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6의 세제곱 216에서 4의 세제곱 64를 빼주면 2 152 맞나? 152 그러면 3분의 152 마이너스 6의 제곱 36에서 4의 제곱 16을 빼면 20 그럼 마이너스 40 그럼 120을 빼줬으니까 3분의 3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넓이가 3분의 32가 된다라고 지금 계산을 한 거고 요 넓이는 금방 계산한다고 했죠. 어떻게 6분의 최고차이 쏟아지니까 1에다가 4 빼기 0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분의 64니까 약분하면 얘도 얼마가 돼? 3분의 32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64 얘가 답이 되어야겠지. 이것도 2대1 이런 비율 아니 얘기 안 할래. 외우지 마. 절대 쓰지 마. 분명히 나중에 그 이상한 데 쓸 거 같아서 안 가르쳐 줄 거야. 그거는. 요게 3분의 32고 얘도 3분의 32 더하면 3분의 64. 다음 70번은 시각 t =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t 4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a다. 다시 vt가 t 4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a이다. 시각 t = 5에서 점 P의 위치가 15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점 시각 t = 5에서 점 P의 위치는 우리 처음 위치가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vt t의 4제곱 마이너스 50t 플러스 a가 15가 된다? 이렇게 풀라는 게 의도기는 해. 되니 처음 위치에다가 요런 게 뭐예요? 여기 있는 0이 처음 위치 에다가 요거는 뭐를 더하는 거야? 변이를 더하면 요놈이 나중 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0은 어차피 0이니까 빼고 쟤를 적분해주면 우리 5분의 1 t의 5제곱 마이너스 25t제곱 플러스 at의
0에서 5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5의 4제곱, 여기도 5의 4제곱이라 빼면 사라지고 5만 남아? 딱 5a가 남는 거거든? 그럼 걔가 15니까 a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긴 하거든. 됐니?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VT를 부정적분,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위치가 바로 나오거든? 그럼 얘를 부정적분해서 위치 XT가 5분의 1 T의 5제곱 마이너스 25T제곱 플러스 AT 원래 뒤에 C가 붙는데 얘가 어디를 출발한다고 했어요?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지. 그럼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니까 X0이 0이라는 걸 이용해 이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5분의 1 곱하기 5의 5제곱 마이너스 25 곱하기 5의 제곱 플러스 5a가 15가 된다? 이렇게 해서 a가 5다 라고 그려도 돼요. 어차피 얘랑 똑같은 계산이에요. 됐지? 얘가 어디를 출발했으니까?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원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좌표가 3인점을 출발했다? 그럼 이 뒤에다 이렇게 그냥 3 더해주면 돼요. 0일 때의 위치가 3이니까 어떤 점을 출발했는지 그 출발 위치를 뒤에다 더해주기만 하면 나는 위치 함수를 얘를 부정적분해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나중에 평면에서의 운동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얘는 수직선에서의 운동이라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풀면 됩니다. 자, 다음 71번. 자, 곡선 y꼴 x 4제곱 빼기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x 4제곱 빼기 1과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x 4제곱 빼기 1이니까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따라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빼기 x 4제곱의 d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함수값이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무함수니까 나는 이 계산을 위해서 2배에다가 얘를 적분해줘. 그러면 x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제곱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4 곱하기 2에서 답은 얼마가 돼? 5분의 8 얘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 답은 2번이고요. 지우지 마. 좀만 쉴까요? 아니요. 네. 나 미안한 척 하지 마. 지가 힘드니까 쉬자. 아니에요. 여기 지워도 되지? 네. 다음 72번도 함수 fx가 x세제곱 빼기 8 에 대하여 곡선 y꼴 fax와 y꼴 f x 자리에 ax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ax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6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니? 음수라고 그랬니?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그냥 넣어요.
넣으면 a 세제곱 x 세제곱 빼기 8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8을 출발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겠지. 그러면 FAX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적분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이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A분의 2까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뭐가 되느냐? 얘가 8 빼기 A 세제곱 X 세제곱의 dx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우리 뭐가 되겠어? 8x 빼기 4분의 a 세제곱 x 세제곱 아니 x 4제곱에 우리 0부터 a분의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분의 2, 8의 1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4제곱분의 16 그러면 a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겠네. 따라서 a분의 16 빼기 4는 12인데 걔가 36이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a 값은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저거 뭐예요? 뭐? 저기 8-A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갖고 적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되니?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바꿔서 쓴 거야. 항상 넓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갖고 적분한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되니? 위에 게 뭐고 아래 게 뭐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게 0, 아래 게 FAX. 그래서 0에서 이걸 뺐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과 똑같아. 근데 보기 좋게 그냥 순서 바꿔서 쓴 거예요. 자, 그럼 73번도 쉽게 풀 수 있는데 73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T세제곱 빼기 AT래요. VT가 T세제곱 빼기 AT래요. 이때 시각 T 이꼴 2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시각 T 이꼴 4에서의 점 P의 위치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2일 때와 4일 때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T세제곱 빼기 AT가 뭐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돼. 변이가 0이야. 2일 때와 4초일 때, 2초일 때와 4초일 때 위치가 똑같대. 그럼 2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변이가 0인 거야. 안 변했어. 위치가 안 변했어. 똑같대, 위치가. 그러면 저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AT 제곱에 2부터 4까지. 그럼 4의 4제곱 256에서 2의 4제곱 16을 빼면 256 빼기 16 곱하기 4분의 1 그럼 64 빼기 4 60이네.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서 2의 제곱 4를 빼면 12 2랑 약분하면 6A가 0 따라서 A는 얼마다?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얘도 원초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또 다른 풀이 하나만 더 해보면 그냥 위치를 구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위치가 우리 뭐? 얘 출발하는 점 위치는 줬니 안 줬니? 안 줬죠.
됐니? 그럼 출발점의 위치를 모르니까 이거를 적분해서 xt를 4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1 at제곱 플러스 c라고 놓고 4초와 2초 1대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x4랑 x2가 똑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4분의 1 xt 4제곱이요. 미치. 이거 계속 실수하네. 그러면 양면에서 c가 날아가는 거라 c는 몰라도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4를 집어넣으면 25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64 마이너스 4, 4,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a랑 그 다음 플러스 c는 양면 날아갈 거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랑 똑같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다. 4초일 때와 2초일 때의 위치가 똑같다. 그래서 저렇게 풀어도 되겠다. 근데 어차피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변이가 0인 거니까 2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한 게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하겠죠? 다음 74번. 이거 레벨 1이에요? 어? 레벨 1이에요? 레벨 1. 그럴걸? 잠깐만 내가 확인해 줄게요. 레벨 1 맞아요. 자, 74번은 fx가 3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에 대하여 곡선 y꼴 fx 위의 점 3, f3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곡선 y꼴 fx랑 y축 및 직선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보면 y는 지금 f'x가 뭐예요? 3분의 2x 빼기 1이죠. 따라서 f'3이 1인 거야. 그럼 그 기울기가 1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y꼴 기울기 1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f3인데 f3은 f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3 빼기 3 더하기 1 거기가 1이네요. 3,1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x 빼기 2 이게 L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만나는 점이 3이니까 0부터 3까지. 위에 거 뭐에서 3분의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에서 밑에 거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빼기 x 플러스 2의 dx 이걸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3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뒤에 dx 따라 적분해주면 6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의 0부터 3까지 그럼 3을 집어넣으면 27 6분의 1이니까 2, 3, 9, 3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럼 답은 2분의 9 얘가 답이 돼야겠죠? 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네. 진짜? 나 또 계산 어디 틀렸어? 6분의 27. 아 맞는데. 앞에 개수가 9분의 1. 이런 미친 6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이야. 그럼 27 그러면 3 마이너스 9 더하기 9에서 답은 3. 그럼 답 있어? 있네. 쉬었다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번? 5번이요.
원점 O에서 곡선 이것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겠지. 네. 그럼 원점에서 저기에 근 접선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두면 네.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y는 f't니까 4t 제곱 마이너스 6t 4t 세제곱 마이너스 6t 에다가 x 빼기 t 플러스 ft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원점에서 근 접선이니까 얘가 원점 0,0을 지나가야 돼.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0은 여기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t 4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해갖고 넘기면 3t 4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t 제곱 얘 넘기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을 나눴으니까 2는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t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t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근데 얘는 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그게 A와 B일 건데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2, 저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 루트 2, 4 하나는 루트 2, 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t가 플러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그럼 t제곱이니까 여기다 t제곱에다 2를 집어넣으면 그거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 3은 6 플러스 6 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요거만 딱 남는 거야. 4 루트 1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5는 원점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4 여기에 루트 2, 4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 2 곱하기 높이는 4.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왜 0이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야, t제곱 플러스 2 어떻게 0이 된다니? 잠깐만요. t가 점수가 아니어서 되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t제곱 뭔지 알았어. t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i인데 허수는 안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내일 수행 보는데 얘네가 나온대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가 크면 y도 크대요. 그럼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거고. 그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만 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0보다 f'x 이게 y꼴 f'x f'x가 양수면 증가, f'x가 음수면 감소. 그런데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f'x가 우리 뭐예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려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되긴 하거든. 이건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걔가 a제곱 빼기 3a인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0과 3 사이. 이게 판별식 쓴 거야. 판별식이 동그라미 쓰기 판별식.
x가 크면 y도 크다. 이해돼요? 예. 내일 수행평가야? 네. 큰일 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며. 네. 자, 그럼 봐라. fx가 이거 구하라고 했지? x 4제곱 빼기 8x제곱 더하기 5예요. 그러면 얘 모양을 알아야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를 보는 거야.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28에 16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얘가 똑같아.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런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줬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줬지?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1은 여기와 여기 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가 되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최소값은 f 마이너스 2고,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2는 48에 32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11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최대값은 여기서 되는지 여기서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어디 있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데는. 그래서 f 마이너스 3하고 f0을 비교할 거야. f0을 5라고 한꺼번에 그냥 쉽게 나오지. 그럼 f 마이너스 3만 구해봐요. 그럼 걔는 81 마이너스 3, 3은 98에 72 플러스 5. 얘가 더 크네. 그치? 그럼 81에서 71을 빼면 9 더하기 5니까 얘는 얼마가 돼? 14? 이렇게? 그래서 얘가 최대. 근데요. 요게 최소. 이거 두 개 사이 거리가 2잖아요. 근데 이건 1인데 어떻게 이게 왜냐면 그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는 이렇게 완만하게 생겼어도 여기서는 얘를 지나간 다음에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렇게. 실제 그래프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아도 얘는 훨씬 높이 올라가요. 여기가 더 멀어. 됐어? 그래서 이게 훨씬 높아. 마이너스 30. 그래서 모양이 이차함수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서. 앉으시오. 끝나고 더 질문해. 아, 네. 자, 다음 75번 문제 봅시다. 74번 했죠, 내가. 저거 안 껐지, 내가. 네. 2분만 더 쉴까요? 아니요. 네. 이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모두 노. 자꾸 위하는 척하지 말래. 7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맞죠? 근데 이거 얘들아 조심해야 된다. 다음 함수라는 말 없다. 됐어? 저거 가지고 뭐 차수를 추론한다거나 뭐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론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줬고 걔가 어떤 함수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연속이라는 말은 왜 던졌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속인 함수가 적분 가능한 함수라 연속인 것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
나 조건에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가 5래요.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가 5래요. 자, 한번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가 5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x 이꼴 1과 x 이꼴 4와 f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뭐라는 걸 알려준 거야? 얘가 뭐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저 대략적인 저 넓이가 5라는 것만 알려줄 거야.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조함수 y는 gx는 fx 더하기 hx는 마이너스 fx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gx, y는 hx와 두 직선 x는 1,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fx가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g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즉 x축 위에 있는 놈이고, hx가 마이너스 fx라서 음수가 돼갖고 아래로 내려가는 놈 아니니? 맞아요? 따라서 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위에 게 뭐예요? fx 플러스 2가 위에 거고 빼기 아래 거 마이너스 fx를 빼갖고 적분을 해준 거. 얘가 우리 원하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fx 더하기 fx는 2fx니까 2가 앞으로 빠지고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 dx랑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2dx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얘가 5라고 줬으니까 5 곱하기 1은 10 이래버리면 되고, 얘는 y 꼴 2인데 1부터 4까지니까 4 빼기 1 곱하기 2에서 플러스 6 이렇게. 굳이 이거 적분 안 해줘도 되겠지. 뭐 이거 적분해서 2x라고 두고 4 집어넣은 것을 1 집어넣은 거 빼도 되는데, 얘는 어차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얘가 x축이 이렇게 있고 y 꼴 2는 상수함수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를 1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가 3, 세로가 2,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3 곱하기 1은 6 이렇게 하면 빠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76번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VT가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그럼 얘도 이게 T 플러스 2 곱하기 T 빼기 1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때 0부터 2까지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0부터 2까지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라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거든. 그래서 얘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dt, 얘가 움직이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 여기다 인수분해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놈을 보면 얘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인 거. 그럼 0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VT 그래프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 따라서 0부터 2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많은 마이너스를 씌워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dt가 넓이가 되는 거겠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원래 놈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의 dt 얘가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놈을 적분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인 구간과 양수인 플러스인 구간을 나눠서 꼭 적분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마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여기는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의 1부터 2까지, 여기는 0부터 1까지.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2니까 얘는 6분의 12 빼기 5에서 7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집어넣은 것을 1 집어넣은 걸 뺀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2의 세제곱 8에서 1의 세제곱 1을 빼주면 7
3분의 7 플러스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니까 3 플러스 2분의 3 2에서 1을 빼면 2니까 빼기 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6으로 통분해주면 7 더하기 14 플러스 2, 3 3, 3, 9 빼기 12 그러면 7 더하기 9는 16에다가 2를 더해주면 18 나누기니까 답은 3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3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요거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은 만약에 문제 풀라고 그러면 물론 이렇게 푸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되니?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거든요. t 이꼴 0에서 t 이꼴 2까지 점 p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출발점이 중요하지 않아서 만약에 나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거를 싹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위치 xt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얘가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t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c인데 얘 실제 움직인 거리는 처음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서 얘는 그냥 t 이꼴 0일 때 0을 출발했다고 가정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수가 0이면 계산이 제일 편할 거니까 그냥 xt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는 출발점이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t가 1이 될 때까지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t가 1이 될 때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됐니? 그래서 t 이꼴 1을 집어넣잖아? 그럼 1을 집어넣으면 6분의 5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7까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분의 7일 때까지 처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다음 t 이꼴 2가 됐을 때 위치는 어디냐?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면 x2는 3분의 8 플러스 2 빼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3분의 2까지 움직인 거지? 되니? 그래서 여기 어딘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여기 3분의 2가 될 때까지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럼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됐든 이거 됐든 움직인 거니까 6분의 7의 2배 그럼 얼마가 되니? 3분의 7에다가 3분의 2를 더한 게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지? 갔다 온 거야. 6분의 7의 2배. 그래서 3분의 7. 여기는 3분의 2. 그럼 더하면 3분의 9. 약분하면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적분 하나 안 하고도. 실제 이 그래프를 갖고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0초부터 1초가 될 때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야. 그래서 1초가 됐을 때 멈췄겠지. 그리고 1초 이후에는 VT가 플러스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라고. 됐어? 그래서 0초일 때 위치, 1초일 때 위치, 2초일 때 위치를 구해서 실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의 2배. 그럼 마이너스 6분의 7의 2배니까 3분의 7. 여기는 3분의 2 더하면 3분의 9. 실제 움직인 거리 3이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내 말,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니?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서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푸는 편이야. 실제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지. 이 실제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잘 되면 나중에 기억 니은티가 답답형 문제 푸는 것도 쉬워지거든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77번도 어차피 정적분은 부호를 가진 넓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뭐 이런 거 77번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건데 잘 보세요. 77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방정식 fx 이꼴 x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마이너스 7과 9뿐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y 이꼴 x가 있고요. fx는 실수 전체 집합 증가하는 놈이니까 실수 전체 집합 증가하는 놈이 y 이꼴 x랑 마이너스 7과 9에서만 만난다. 지금 가조건을 대충 그래프로 그리면 저런 상황인 거야. 물론 얘가 여기서 증가하는데 꼭 이렇게 증가할 거냐, 뭐 이렇게 증가했다면 어떻게 뭐 모양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x에서 fx를 빼갖고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됐대.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잘 봐.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7부터 9까지 위에 거 x에서 아래 거 fx를 뺄 때 만약에 이런 놈이 되면 위에 거 x에서 아래 거 fx를 빼면 넓이가 양수가 나와야 되지 않아? 됐니?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fx가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얘가 y꼴 f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x에서 fx를 빼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뺐으니까 이 넓이가 8이 되는 이런 모양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흰색으로 그린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 인버스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y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놈?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거 8의 2배. 여기도 8이면 여기도 8.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 16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7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건 레벨 2가 살짝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의 문제죠. 맞네요. 이 78번부터는 레벨 2 문제예요. 봅시다. 그래도 별건 없다. 78번. 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y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래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FA랑 FB랑 FC가 다 0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다 음수단 말이 없으니까 일단 둘 중에 하나야. 요렇게 생겼거나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거.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C가 되거나 요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봤더니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는 B부터 A까지 fx dx의 2배가 된대요. 됐니?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는 3이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부터 C까지 fx dx래요. 그럼 B부터 C까지 fx dx는 요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인 놈이나 혹은 요 넓이가 되는 거지. 됐니? 근데 그게 B부터 A까지 fx dx의 2배가 된대요. 그럼 B부터 A까지 fx dx의 2배가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B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얘는 음수값이 나올 거고 얘는 양수값이 나올 거니까. 됐니? 우리 요 넓이를 A라고 하면 이 넓이가 2A가 된다. 요 넓이를 A라고 하면 이 넓이가 2A가 된다라는 걸 거기 첫 번째 조건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랑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가 근데 2배의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랑 똑같다는 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3이래요. 자, 그럼 위의 경우라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A가 될 거거든. 여기는 A고 여기는 마이너스 2A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럼 얘가 3이라는 거 그럼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지. A는 넓이인데 걔가 음수가 될 수 없어. 그죠? 다음 이런 경우라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돼서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3이 된다? 그건 이해가 되죠. 이건 맞는 거지. 그래서 요 넓이가 3인 거고 요 넓이가 6인 거예요. 따라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것과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3 더하기 6이니까 답은 9, 7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넓이가
A, B 따로, B, C 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조건을 줬잖아. 이걸 A, 2A라고 준 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이거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넓이면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건데 응. 그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그게 절대값 씌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 넓이를 A라고 하면 A부터 C까지 접근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건 플러스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잖아. 넓이랑 그럼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넓이를 2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한 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라고. 이 넓이를 2A라고 하면 B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한 결과는 마이너스 2A가 나오는 거라고요. 정적분 값은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건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fx dx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인데 A부터 B까지 fx dx는 A이고 B부터 C까지 fx dx는 마이너스 2A일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근데 걔가 3이 된다라고 하면 넓이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는 플러스 2A 적분하면 더하면 A가 될 건데 걔가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 넓이가 3, 그럼 요 넓이는 6, 따라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 더하기 6해서 답은 9, 3번이 답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것만 갖고는, 요 조건만 갖고는 요 그래프인지 요 그래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요 조건까지 합쳐야 얘가 안 되고 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다음 79번. 시각 t=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t 플러스 a다. 이때 시각 t=4에서 점 P의 위치가 원점일 때 t=0부터 t=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니? 자, 얘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푸는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면 얘도 뭐 적분하고 뭐하고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것 같거든. 선생님 푸는 방법 먼저 보여줄게요. 79번 VT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T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위치 XT가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C가 될 건데 되니? T=4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아니 t=0일 때 원점을 출발했다 했구나. 원점을 출발했다 했으니까 C는 0이야. 그리고 t=4에서의 점 P의 위치도 원점이래요. 그럼 x4는 16 곱하기 2분의니까 8 플러스 4a인데 얘가 0이 된대. 그럼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이때 t=0에서 t=4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VT의 그래프를 살짝 보면 얘는 t-2잖아요. 그럼 t-2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 거. t-2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0부터 4까지니까 0부터 4, 여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걸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와 똑같으니까 답은 4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81번의 답은 4예요. 4. 아니면 원래 의도된 풀이는 이거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아까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t=4에서의 위치가 여기 된다는 뜻은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그리고 t 플러스 a의 dt가 0이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0부터 4초까지 0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t 플러스 a의 dt를 구하라 이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저 두 개를 계산해서 답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움직인 거리가 4라는 거, 79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어렵진 않지만 계산이 좀 많은 문제 80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80번 문제는 거기에 삼각형 AOB가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O, B, A점의 좌표는 4,0 그 다음 B점의 좌표는 뭐라고 줬어? 3분의 2, 3분의 10 해서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y 꼴 fx 이차함수 y 꼴 ax 아니 fx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올라가 얘가 y 꼴 fx 근데 원점을 꼭지점을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a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fx 이꼴 ax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됐니? 그런데 이놈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그때 F6의 값, 저 A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 넓이가 2등분이래. 그럼 넓이가 2등분이니까 이 위에 거는 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게 됐니?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된다라고 해서 요 A의 값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일단 요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거든. 얘랑 만나는 점인데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x가 3분의 2부터 4까지 3분의 10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3분의 10부터 0까지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방정식을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랑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건데 a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만난다라고 하면 그치 이거는 막 그래모식 쓰고 막 그래야 되잖아.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를 k라고 두는 거야. 됐니? 단 k는 뭐를 만족하는 거냐? ak 제곱이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만족하는 놈이다.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왜? k일 때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저놈이라고 저렇게 해놓고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ax 제곱의 dx 그게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될 거고 왜? fx, ax 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자, 다음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잘 봐라. 어차피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k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k의 제곱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맞죠? 그런데 우리 그놈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는 거잖아.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였냐면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윗변 4 곱하기 높이는 3분의 10 이놈이 되는 거였었거든. 그럼 2하고 4하고 합성하면 2니까 얘가 3분의 20인 거고 그럼 얘가 절반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그게 얼마가 되면 돼요? 3분의 10이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실제 적분을 해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분의 ax 세제곱에 0부터 k까지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여기도 쫄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면 4-k가 얘랑 똑같지 않니? 얘가 4-k 아니야? 그럼 4-k가 ak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ak 제곱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놈이 2분의 1에다가 ak 제곱의 제곱이니까 a 제곱 k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왜 3분의 10이에요? 요거의 절반? 왜 절반이에요? 넓이를 2등분 한다고 그랬어?
에이씨 그럼 미지수가 두 개잖아. 다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네. 미안해 자꾸 바꿔서 미안한데 요 놈을 이렇게 바꾸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ax 제곱이니까 ax 제곱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4에 아니지 그건 k일 때만 똑같은 거지. 이런 미친. 미안해 다시 할게요. 3분의 ax 세제곱에 0부터 k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바꿔야겠다. 2분의 1에 ak 제곱의 제곱은 3분의 10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꾼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야. 잘 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그럼 얘는 적분해주면 k 값이 들어간 거 똑같으니까 3분의 ak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는 a제곱 k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3분의 10 여기까지 해놓고 이건 괜히 바꿨다. 그냥 놓을 거야. 왜냐면 여기 봐라. 3분의 ak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쓰면 3분의 ak 세제곱은 내가 3분의 k 곱하기 ak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죠. 됐니? 근데 여기 있는 ak 제곱이 4-k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k에 곱하기 4-k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을 다시 3분의 k에다가 4-k라고 이렇게 쓰고 얘는 괜히 바꿨어. 그냥 내비두세요. 어떻게? 플러스 2분의 1에 4-k 제곱으로 그냥 그대로 두세요. 는 3분의 10.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겠지? 왜냐면 둘 중에 하나를 소거해야 되는데 A를 소거하기가 A를 소거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K를 소거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2k 곱하기 4-k 플러스 3 곱하기 4-k의 제곱이 여기 6을 곱했으니까 2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전개를 해주면 2, 4, 8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3이니까 48 마이너스 83에 24k 플러스 3k 제곱이 20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3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24 더하기 8k를 하면 마이너스 16k 여기는 빼주면 플러스 28이죠. 은영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되죠? 뭐하고 뭘로 인수분해 돼요? 2하고 14로 인수분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가 k 빼기 2 곱하기 k 빼기 14가 0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k 값은 2가 되는지 또는 k 값은 14가 되는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k의 값은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k 값은 2가 되는 거고 그 구한 k의 값 2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제곱 4a가 마이너스 2 4는 2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fx는 2분의 1 x제곱인 거고 이때 f 6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 맞나? f6 따라서 f6은 2분의 1 곱하기 36 제곱하면 얼마가 돼? 18?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걸 k라고 두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아. 저 k가 싫어서 얘를 a로 표현하겠다? 말리진 않겠어요. 됐니? 근데 쟤를 a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봐라. 내가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ax 제곱 플러스 x 빼기 4가 0이니까 x를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4, 16a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실제 k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따라서 k는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16a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걸 접근한다?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저기다 넣고 접근해도 돼요. 근데 저걸 언제 접근하고 잡았냐고 저거를. 안 되는 거야. 막 세제곱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안 된다.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만나는 점이 네가 이제 미정계수 때문에 요 만나는 점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잖아. 됐니? 그럴 때는 그 만나는 점을 또 다른 변수로 하나 이렇게 잡으세요. 또 다른 변수로 잡고 연립방정식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어렵죠.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넓이 2등분하는 문제들이 어렵기는 해. 그래도 여기는 수트는 괜찮은 거야. 이게 어차피 다항식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봐야 다항방정식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나중에 미적분 가야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튀어나오면 사람 환장하는 거죠. 특히 삼각함수.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81번도 봅시다. 자, 3차함수 fx에 대해서 y꼴 f'x 2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이다. fx의 극소값이 2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됐니? 그럼 답은 뭘 것 같아요? 혹시 암산 되는 사람 1번 답 얼마니? 읽기만 하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수민아 답 얼마일 것 같아요? 찍어봐. 2? 야 극소값이 2인데 극대값도 2라고? 말이 안 되지 않아? 4? 아깝다. 3. 답은 6이야. 답은 6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일단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음수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음수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거니까 일단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얘는 f'x가 아래로 볼록인 놈이고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 넓이가 얼마래요? 이게 4래요. 요 넓이가 4래요. 됐니?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이것도. 이게 왜 극대값이 6이 되는 거냐면 자 봐라.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얘가 증가하다가 극대를 찍고 감소하다가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놈 fx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이 4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잘 봐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4가 무슨 얘기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라는 게 마이너스 4다? 이게 지금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f'x는 접근하면 fx가 되는 거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면 얘가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된다는 거고 됐니? 걔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f 베타가 6이잖아요. 얘가 y 꼴 f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x 이퀄 알파니까 여기가 y 꼴 f 알파. 그럼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이 높이 차이가 4라는 뜻이야. 됐니? 근데 이 극소값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위로 4만큼 올라가면 극대값은 6. fx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알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함수값의 차가 주어졌을 때 즉 f(b) 빼기 f(a가) 주어지면 얘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b 빼기 a 곱하기 f 프라임 c 단 이때 이 c는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b 빼기 a 곱하기 f 프라임 c랑 똑같다. 혹은 여기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프라임 x dx랑 똑같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값에 이거를 주고 함수값의 차를 물어보거나 함수값의 차를 주고 이거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정적분에서 나오는 문제가 될 거고요. 되니 우리 f 프라임 x의 적분값을 주고 f 프라임 x의 적분값을 주고 함수값의 차이를 물어보든지 혹은 함수값의 차이를 주고 f 프라임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적분에서 물어보는 거고 위에 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수능에서도 주구장창 줄기차게 나오는 놈이니까 우리 위에 놈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평균값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어떤 두 함수값의 차가 보이면 평균값 정리를 쓰던지 정적분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존재를 물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함수값의 차와 그 도함수와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넓이랑 함수값의 차를 엮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수능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은 6이에요. 이거 식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이거 식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식을 만들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결론은 똑같아. 됐죠? 근데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쟤는 극대값이 바로 6이 된다 라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즉 이 주어진 조건들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수식 만들어서 해결하는 문제들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다음 밑에 8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y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조건에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x랑 똑같대.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원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인 함수, 기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조건은 기함수가 되는 거고. 몇 번이에요? 82번. 그러면 가조건은 기함수 f-x가 -fx랑 똑같은 걸 기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기어나와서 기함수. 그러면 편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기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 거고 그래서 이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그 원점 대칭인 함수는 만약에 얘가 다항함수라면 홀수차 항만 존재하는 함수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알면 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얘는 그 홀수차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만 줬지 얘가 다항함수란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 보면 그러니까 인테그랄 -5부터 7까지 fx dx가 3이래요. 다시 인테그랄 -5부터 7까지 fx dx가 3이래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기함수였으니까 -5부터 7까지 fx dx를 인테그랄 -5부터 5까지 fx dx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5부터 7까지 fx dx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5부터 5까지 적분한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인테그랄 5부터 7까지 fx dx가 3이다. 요거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다조건에 보면 방정식 fx = 0을 만족시키는 x는 5와 7뿐이라고 돼 있죠. 다시 방정식 fx = 0을 만족시키는 양수 x는 5와 7뿐이다. 즉 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0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와 여기 7이 있어서 x축하고 양의 부분에서는 여기서만 만나는 거야. 근데 5부터 7까지 fx d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요 넓이가 3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음의 부분에서도 어디랑 어디에서 만날 거예요? 당연히 얘가 기함수니까 원점이 돼서 대칭인 거고, 그럼 원점이 돼서 대칭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요 점과 요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얘랑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됐어? 그래서 요 넓이도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자,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을 뭐를 줬냐면 우리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적분을 한 게 5라고 줬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적분을 한 게 5라고 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아까 여기가 5, 7이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인 거야. 됐니? 그런데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적분을 한 게 우리 뭐래요? 7이래요. 아니 5래요. 5. 그렇다는 얘기는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얼마가 되어야 돼? 얘가 8이 돼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건 넓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에다 얼마를 더해야지 5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를 더해야 5가 될 수 있겠지. 됐니?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0부터 5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넓이가 또 8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더 이상 둘러싸인 부분은 없어요. 따라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럼 넓이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 22. 얘가 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 넓이가 8이 된다는 거 이해했더니?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적분을 한 게 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 써오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fx dx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5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dx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근데 요놈이 얘랑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dx인데 얘가 5라고 주어졌으니까 요놈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 dx를 적분한 게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함수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f0은 0이에요. 연속인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요. 그거 궁금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얘가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나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연속인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왜? 여기다 0을 넣어봐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f0 넘기면 2f0이 0이니까 f0은 0이에요. 연속이 아닌 함수 중에서는 기함수인데 f0이 0이 아닌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 = 0에서 연속이 아닌 기함수 어떤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럼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지만 원점을 지나진 않아. 왜? x = 0에서 연속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됐니? 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연속함수인 놈이 기함수이면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연속이 아닌 함수를 기함수로 줄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 어차피 적분도 못 할 거고 미분도 못 할 거라서 여러분들 x분의 1 적분도 못 하고 미분도 못 해요. 되니? x분의 1은 적분하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고 x분의 1은 적분하면 모그 x가 되는 건데 우리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83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n이 있어요. fx 보기 잘 보세요. 이때 곡선 y꼴 fx와 x축 및 직선 x 이꼴 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 그 다음에 fx와 직선 y꼴 fn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n이라고 하자. 이때 an이 bn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ak-b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됐니? 그럼 얘는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복잡하진 않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y꼴 fn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x축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 AN이야 BN이야 이게 BN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요렇게 해서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어. 그럼 일단 교점의 좌표가 중요하니까 내가 이 fx가 뭐였니 지금? 4분의 1 x제곱 더하기 n이었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n이었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뭐를 대입한 거니까? n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x 이꼴 n이잖아요. 그럼 x 이꼴 n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됐니? 여기가 4분의 1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런데 나는 여기 x좌표가 이렇게 빡 명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AN이나 BN을 구할 때, 물론 AN을 구할 때는 적분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BN을 구할 때는 굳이 적분 안 해도 된다는 거 알려줬죠. 자, 그래서 일단 AN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AN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n까지 우리 fx 4분의 1 x제곱 플러스 n을 적분하면 얘가 AN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0부터 n까지. 그럼 얘는 적분을 하면 3, 4, 12분의 1 곱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nx의 0부터 n까지니까 12분의 1 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니? 미안한데 한 2분만 더 할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b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6분의 위에 4분의 1에다가 여기는 n 빼기 마이너스 n. 왜냐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n일 테니까 좌우 대칭이라서 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가 6이니까 24분의 1 곱하기 2n 세제곱이면 곱하기 8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 얘는 3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an이 bn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는데, 그럼 an 12분의 1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3n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지, 3분의 n 세제곱이지. 오씨, 큰일 날 뻔했어. 3n 세제곱 너무 크잖아. 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n이라고 한대요. 그럼 얘는 일로 넘기면 되겠다. 일로 넘기면 3분의 n 세제곱 빼기 12분의 1 n 세제곱이니까 12분의 4, 12분의 3. 그럼 4분의 1 n 세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럼 n 제곱을 묶어주면 여기가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n 제곱 묶을까요? 4분의 1 n 제곱 묶으면 n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n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자연수 n의 최대값 m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m이 되는 거겠지. 그때 무슨 계산을 시켰냐 하면 시그마 k 꼴 1부터 m까지, 시그마 k 꼴 1부터 m4까지. ak는
12분의 1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bk는 마이너스 3분의 1 k세제곱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k제곱이니까 6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9 빼기 여기는 4분의 1 k세제곱이니까 4분의 1 앞에 묶어주고 2분의 4 곱하기 5의 제곱. 이거 아까 시그마 공식 적어준 거 기억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거다. 그러면 3, 2, 3, 2, 6, 5, 30. 다음 얘는 2, 5, 10의 제곱은 100 곱하기 4분의니까 마이너스 25. 답은 5. 5번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